이번 시간은 황진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 논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논개의 삶과 업적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논개의 기록은 전부 진실로 판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선 논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관료이자 문학가였던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는 서적에서 처음 기록됩니다. 당시의 문학가들은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도 많기에 어우야담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서적일 수 있으나 후대에 필사본만 30종이 넘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된 기록을 추려 실제 사건만 분류하기엔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논개는 1574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논개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개는 어린 시절부터 미모와 재능을 인정받아 기생으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특히 시와 음악, 춤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당시 진주는 양반가들이 모여 살던 크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양반가들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진주에 거주하는 유능한 기생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출신과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논개는 기생의 딸이었을 수도, 양반의 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주장 중 하나인 논개양첩설에 따르면 논개는 양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논개가 5살이 되던 해 논개의 아버지가 죽고 가장이 없어지자 생계가 어려웠던 논개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논개 아버지의 형제 주달무에게 생계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달무는 도박에 빠져 살고 있었고, 결국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논개와 논개의 어머니를 마을 부자 김풍원에게 팔아버렸지만, 논개의 어머니는 논개와 함께 친정으로 도망갔고, 이를 김풍원이 관아에 고발했지만 당시 재판을 맡았던 장수 현감이던 최경회가 사정이 딱해 무죄방면하였으며 관아에서 잔심부름으로 연명할 수 있게 도왔고, 이후엔 최경회가 논개를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큰일 없이 지내다가 결국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임진왜란 동안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1592년과 1593년 두 차례에 걸쳐 진주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진주성 전투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전투였으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논개는 이 두 번째 진주성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점령한 후 논개는 일본군 장수 기요마사의 부하인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유인해 남강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논개는 그를 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익사하게 함으로써 조선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논개의 의거로 알려지며 그녀는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거 과정에 본인이 혹여나 힘이 빠질까 지인들에게 반지를 빌려 10손가락 모두 반지를 착용한 채로 손을 엇갈려 끼운 채 뛰어들었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그녀의 엄청난 의지에 현대까지도 많은 이들이 감동하며 그녀를 의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논개가 일본군과 투신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로 나뉩니다. 논개양첩설이 사실이라면 진주성 전투 당시 장군으로 활동한 최경회가 진주 함락 후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자결했는데, 이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설이 있고, 논개양첩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순히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논개는 기생으로 표현된 서적도 있고 양반으로 표현된 서적도 있습니다. 논개양첩설이 사실이라면 논개는 기생으로 생활한 적이 없지만, 기생으로 기록된 걸로 미루어 보아 논개가 복수를 위해 기생으로 위장하여 일본군 장수에게 접근했고, 모든 행동이 그녀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논개의 의로운 행위는 조선 후기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조선 후기의 시인과 학자들은 논개의 충절을 찬양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충절과 희생은 조선 민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의 행적을 기리는 많은 기념비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논계를 기리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논계사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논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업적을 기억하며 찾아오는 곳입니다. 또한 논계의 이야기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공연, 문학작품의 주제로 다뤄지며 그녀의 정신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논계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기생이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생의 삶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충절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논계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